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도서 추천 요청을 많이 주셔서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이 쉽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바로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인데요. 저자가 오랫동안 동양 고전을 탐독하고 공부하며 얻은 지혜를 모아놓았습니다. 수십 권의 동양 고전에서 찾아낸 365개의 지혜는 저자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제별로 월요일엔 말, 화요일엔 태도, 수요일엔 공부, 목요일은 관계, 금요일은 부, 토요일은 마음, 일요일은 쉼. 이렇게 요일별로 7가지 주제를 정해 하루에 한 장씩 고전에 담긴 지혜의 한마디와 저자의 통찰을 담은 해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양 고전 원문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저자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조언과 내공을 잔잔하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자의 머릿글과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본문 내용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매일 아침 한 줄 고전으로 인생의 변화를 찾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짧은 쉼표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일상에서 대하는 사람들, 오고 가는 감정, 마주치는 욕망에서 날마다 소모되는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위험도 언제나 상존한다. 이렇게 소모되는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조금씩 잃어간다. 도덕경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라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잠깐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떠나 오롯이 본연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잠깐 멈춤에 대해서는 대학에도 실려 있다. 멈출 것을 안 다음에야 정해지고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해진 후에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후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후에야 얻을 수 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평온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잠깐 멈춤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해준다. 오직 멈춘 것만이 멈추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자신, 내가 되고자 하는 자신이 되려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하루의 시작인 아침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다. 신독.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간다는 뜻으로 많은 고전에 거듭 실려 있다. 대학의 이른바 뜻을 성실하게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악취를 싫어하듯이 악을 싫어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듯이 선을 좋아하는 것.
이를 스스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는 데서 삼간다. 라고 한 것과 중용에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는 데서 삼간다. 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구절이다. 또한 시경에서는 그대가 방에 홀로 있을 때 살펴야 하니 이때는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 하여 보는 이가 없다고 하지 마라. 신이 이르게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더 실감나게 말해준다. 이처럼 많은 고전에서 거듭 신독을 강조하는 것은 옛 선비들이 가장 필수적인 수양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행동을 삼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혼자 있는 곳에서도 마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행동을 삼가고 절제해야 한다. 그래서 주로 신독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의 시간이나 남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동트기 전의 시간에 가졌을 것이다. 옛 선비들은 신독을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았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이를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다. 날마다 3가지 점에서 나를 반성한다. 일을 할 때 불성실한 적은 없는가? 벗과의 신의를 저버린 적은 없는가? 배울 때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 3가지 질문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퇴계 선생은 낮에 배우고 저녁에는 생각한다 라며 저녁 시간을 배움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신독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어려워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날 있었던 번잡한 일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한다. 또 감정과 욕심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잡다한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것이다. 월요일,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된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논어.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큰 소리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급급한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을 쉽게 내뱉고 말 뒤에 오는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척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한 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약속을 남발할 수도 없다. 실언이라는 말이 있다. 실수로 잘못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는 풀이가 사전에 실려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벼이 말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는다. 믿을 신이 사람과 말로 구성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언이 거듭되면 자기 자신도 잃고 만다. 화요일, 태도.
주변에 좋은 것을 두어야 좋은 습관이 생긴다. 습관과 풍속은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 안자 춘추. 공자의 제자 증자가 제나라의 재상 안자를 방문해서 교류하다가 떠날 때가 되어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안자는 이별 선물로 좋은 말 한마디를 바라는지 아니면 여행에 도움이 될 수레를 원하는지 물었다. 수레는 값비싼 선물이었지만 증자는 군자로서 좋은 말을 원했다. 안자가 선물로 주었던 말에 이 구절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의 본성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습관을 키우는 데 따라 달라진다. 효경에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3번이나 이사 다닌 이야기다. 어린 시절 아직 사립 판단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키워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환경을 찾아서 거주하고 좋은 사람과 교류하며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들은 서로 물들고 물들이는 존재다. 한번 물들면 되돌릴 수 없으니 반드시 좋은 색을 주고받아야 한다. 수요일 공부. 배우고자 한다면 만나는 모든 이가 스승이다. 세 사람이 함께 갈 때 그 중에 반드시 스승될 사람이 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에 나를 비춰 반성함으로써 배운다. 논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간다면 그 중 한 사람은 나일 것이다. 만약 나를 제외한다면 함께 가는 사람은 2사람에 불과하다. 그 2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2사람 모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결정할 수 없기에 결국 배움이란 내 선택이다. 잘하는 사람에게서는 잘하는 점을 배우고 잘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잘못하는 점을 보고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는다면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다. 이 구절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3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다. 내가 2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면 나머지 2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만약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반면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절실한 이유다. 목요일 관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나를 사랑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것이 특별히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
또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되었기에 쉽게 바꾸지 못한다. 대화를 나눌 때도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일이 많다. 결국 목소리만 높이다가 얼굴을 붉히고 끝낸다. 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의 정신이다. 그 근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자의 정신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를 사랑하는 이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금요일 부. 잘 사는 삶은 오롯이 나의 노력에 달렸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은 기르지 않는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풀이라 해도 모두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은 나름의 쓸모와 의미를 갖고 태어난다.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보면 평범한 꽃에 불과했으나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자 내게 다가와 특별한 꽃이 되었다고 나온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설사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의미 없는 삶이란 없다. 사람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단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의미를 찾아야 한다. 스스로 자기 삶을 부정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하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다. 녹 없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나므로 노력하면 모두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하늘의 복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 힘이 되는 것은 용기와 도전의 정신이다. 토요일 마음.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개미 언덕에 걸려서 넘어진다. 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치밀한 준비를 한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는 긴장을 풀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정작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난다. 작은 물구멍 하나로 거대한 둑이 무너지고 작은 불티가 집을 태운다. 장군의 잘못된 명령 하나로 군대가 무너지고 지도자의 사소한 습관이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조직에서도 작고 사소한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큰 기강이 무너진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은 일상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평상시 매일 하는 작은 일은 작은 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큰 이상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된다. 매일 하는 일은 루틴이라고 한다. 판에 박힌 타성적인 이라는 뜻이다. 이 루틴이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큰 일을 이루는 시작이다. 일요일 쉼. 일상의 곳곳에서 음악으로 숨을 쉬어라. 음악을 이루어서 마음을 다스리면 조화롭고 곧고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이 솟아난다. 음악은 조화의 예술이다. 음악을 즐겨 들으면 조화로운 성품과 감성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마음의 휴식도 얻는다. 음악은 옛날 선비들의 학문과 수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예문과 함께 악기에 실려 있는 글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예와 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날 수 없다. 음악을 이루어서 마음을 다스리면 조화롭고 곧고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이 솟아난다. 조화롭고 곧고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이 생겨나면 즐겁고 즐거우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그것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면 신령스럽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신실하고 신실하면 노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다. 즉 음악을 이룸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음악은 조화의 예술로서 즐거움을 주고 마음을 다스리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게 한다. 물론 오늘날 옛 선비들처럼 음악을 치열한 수양의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 틈을 내는 휴식으로 직접 악기를 다루는 취미로 벅찬 현실을 벗어나는 위로로 음악은 큰 역할을 한다. 음악은 삶의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